8월 8일이죠.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이 나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지지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배가 고프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빨리 밥을 지어야 되겠죠. 그죠? 또 신도시 지정한다. 아니, 쌀 씻어놓은 게 10냄비가 넘게 있는데 또 쌀을 덮어서 씻으려고 한다. 투자를 하는 우리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아, 이런 거는 근처에 찌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는 건데, 누구의 땅을 짚어서 말하기 싫으니까 원리를 가지고, 위치가 여기인데 개발제한구역 도면 볼까요? 자, 요렇게 43번 도로 지나가네요. 그게 요 길이고요. 요렇게 내려온 도로가 요 부분입니다. 이 땅이 아마도 지금은 토지용 계획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건 하지 맙시다. 여기만 칼같이 도려냈죠. 왜 도려냈겠습니까? 요 땅들은 개발 불능지가 아닐 것 같은데 억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부 발표가 났을 때 토지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요. 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번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8월 8일이죠. 서울 수도권 42만 7만 호 주택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이 나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지지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배가 고프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빨리 밥을 지어야 되겠죠. 그죠? 자, 문재인 정부 때도 상계 신도시 발표하고 상계 신도시 추가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신도시 추가 지정 발표를 했던 거죠. 저는 그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앞에 지정한 신도시를 빨리빨리 공급하면 될 것인데 그건 더디게 하면서 뭐 하려고 신도시 추가 지정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였죠. 근데 이번에 또 신도시 추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대충만 짚어봐도요. 자, 생각해 볼까요? 하남, 교산, 왕수, 그 다음에 창릉, 부천, 대장, 그 다음에 계양, 그 이후에 뭐 진안 신도시, 김포 콤팩트, GJ 콤팩트, 또 어디죠? 봉담 3지구, 구리 토평, 요까지만 해도 10개죠. 오산, 용인, 그 용인 이동 또 있죠. 또 뭐 있죠?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또 신도시 지정한다. 아니, 쌀 씻어놓은 게 10냄비가 넘게 있는데 또 쌀을 덮어서 씻으려고 한다. 저는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지만 투자를 하는 우리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추가로 신도시 자꾸 지정을 한다 보면 그러면 그 중에서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같은 것도 있네요. 그죠? 그 자리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못하고 있는 거 있죠. 인천 9월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도권만 하더라도 15개는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신도시 지정한다. 분명히 여기서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속도가 더딘 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수용부상 투자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시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 그 다음에 하남 가밀 감북 이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개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김종률 씨, 당신은 어떻게 도시 기능을 모르냐? 다 시가지를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적절한 녹지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유지를 그렇게 공유해서 써버리면 안 되죠. 보상을 해주고 제대로 된 녹지를 만들든지요. 그죠? 개발제한국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후보지인데 신도시를 만들면 그 안에 공원이나 녹지도 많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는 건데 50년 가까이 그렇게 묶어놨다. 그건 옳지 못하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발표한 경기도 하남시 가밀동, 강북동, 초이동, 가미동을 보면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마 제5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했던 데 중에 한 개입니다. 거기가 아마 감북지구로 했던 데죠. 거기에 경매났던 사례를 보면서 이런 것들은 경매에 들어가니까 앞으로 수용보상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투자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거는 근처에 찌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는 건데 누구의 땅을 짚어서 말하기 싫으니까 원리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들어온 물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감북동에 산 116번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 보니까 행위장을 보니까 이제 일종 일반 주거지역 되어 있고 지구 단위 계획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임야여도 사실상의 임야가 아닌 거죠. 위치가 여기인데 개발 제한 구역 도면 볼까요? 요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요렇게 43번 도로 지나가네요. 그게 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상일 IC가 이렇게 있네요. 그 상일 IC가 요 부분이죠. 그리고 요렇게 내려온 도로가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북지구 만들겠습니다 했던 데가 옛날 여기였어요. 감북동, 초이동 여기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도로 지나가는데 도로 지나가죠.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있죠. 그리고 북쪽에 이렇게 대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마도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신규로 지정된 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토지용계획화에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나중에 나오겠죠.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이 땅이 신도시로서 보상받을 땅이 될까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니까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170만 원쯤 되는데 단가를 107만 원 정도로 감정했습니다. 좀 싸게 감정한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참고하시고요. 뭐 그래서 장래에 보상받는 시점에 따라서 요 금액과 어떻게 달라진다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논평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보상할지 모르고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감평서를 보시고 여기서 이제 감평의 기타 보정이라는 것들 보면서 이게 보정이 높게 됐나 낮게 됐나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표준지를 뭘로 보고 이 땅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신다면 아, 이게 왜 공시지가보다 낮은지 뭐 배율이 낮은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초일동 농지입니다 라고 돼 있고 11억에 감정한 게 7억 8,200까지 유찰되었네요. 보면은 예, 요거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라고 하고 뭐 이런저런 멘트가 없는데 아무튼 표준지 48만 5천 원짜리를 119만 원에 감정을 했습니다. 공시지가 대비 2배 정도 조금 2배 넘네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보상의 패턴을 보면은 공시지가의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만 이제 기타 보정의 2배 정도는 되죠. 그죠? 그래서 아, 요게 지금 보상을 한다면 지금 감정가 수준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요거보다 좀 더 올라가 있구나. 시간 차가 나면서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게 보면 요 땅인데 여기가 요쯤 요 빨간색 밑에 동그라미쯤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대조는 직접 해보십시오. 아무튼 기본이 뭐냐? 요런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공익용 산지라든지 보전, 비오톱 1등급이라든지 이런 식의 보전 산지가 아닌 땅들 위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고 장래에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곳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땅을 파는 게 보이죠. 이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고요. 그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IC가 이쪽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IC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죠? 위치 되게 좋죠. 그러니까 IC도 가깝고, 그 다음에 서울이랑 가깝고, 이번에 송파 쪽 개발 제한 구역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많이 지정되는데, 예, 그 영향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발표한 걸 보고 수용지 투자를 한다면 이런 데는 관심 두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여기를 신도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지역이 있고 그만큼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동네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도 개통을 한다고 해서 합니다. 아무래도 사업 시행자인 LH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데를 더 속도를 내기 마련이니 그에 맞춰서 물건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이런 건 하지 맙시다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 보면은 아까 제가 공익용 산지라든지 뭐 비오토 빌딩은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요 땅이 공익용 산지죠. 그죠? 이 사례를 보면 이게 누군가가 낙찰받았다 미납을 했는데 여기 딱 보면 이 자리가 여기입니다. 어딥니까? 하남 교산지구입니다. 교산지구에서 여기만 칼같이 도려냈죠. 왜 도려냈겠습니까? 공익용 산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볼까요? 요 땅부터는 개발 불능지이기 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뒤쪽에 있는 농지들이 요 땅들은 개발 불능지가 아닐 것 같은데 억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쏙 빠졌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굉장히 섬처럼 공익용 산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만큼도 뺄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초이동이 산들이 공익용 산지가 이렇게 막 끼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잘 피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어떤 도면과 잘 매치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부 발표가 났을 때 토지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때 바로바로 움직이는 사람들보다는 그 해석을 잘 읽고 정말 본격적으로 가격이 움직일 때 그때를 포착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 주변에 무턱대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낚싯대를 담근다는 생각으로 관심 지역에 두고 이런 물건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정도로 봐두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